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파티션 벽에 대한 구멍 부분, 그리고 안으로 들어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형상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문의를 올려주셨는데요. 니치를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벽체에 이제 니치를 활용을 해서 구멍을 표현할 수도 있고, 안으로 이렇게 오목면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니치 활용을 좀 연구를 하셨던 것 같은데, 니치를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 충분히 이제 잘 접근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니치는 이제 구멍을 하나 생성을 한다거나 오목면을 하나 생성한다, 이렇게 소수로 이제 몇 개만 배치를 한다면 편리하지만, 좀 상하로 중첩이 돼 있다거나 이럴 때 제어하는 부분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니치를 활용하는 방법을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번 니치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300짜리 벽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500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오목면을 생성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일단은 인면상에 보여지는 요 레이아웃 있죠? 요 부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에서 프로파일, 전체 정면 프로파일 추가. 그러면은 요 부분에 대한 프로파일을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파일 편집을 통해서 구멍을 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구멍만 있는 게 아니라 반 정도 오목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치를 활용하신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여기에서 레이아웃을 드래프팅의 간격 띄우기 도구를 이용을 해서 레이아웃을 먼저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테두리는 150, 이 프레임의 두께를 150 정도로 구성을 해서 이 벽체 인면의 레이아웃을 일단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면의 레이아웃을 그렸는데요. 여기는 이제 구멍이 날 부분이고, 구멍 부분은 또 선으로 따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투과가 되지 않는 요런 나무 판넬, 그리고 레티스 파티션, 그리고 유리, 이런 식으로 한번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예 개구부가 뚫리고요. 자, 이런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니치를 활용한다면은 니치를 각각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다면은 나중에 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편집이 생긴다던가 이러면은 옮기거나 크기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니치 자체가 상하로 이렇게 배치가 되면은 평면에서 선택이 힘듭니다. 그리고 또 3D에서도 선택이 좀 힘들어요. 3D에서 니치만 따로 선택할 수는 없고 벽이 거의 선택이 되기 때문에 좀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니치를 쓰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목면이 실제로 들어가는 곳, 구멍이 뚫리는 곳, 이건 그냥 개구부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니치 프로파일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프로파일에서 여러 개의 프로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은 이렇게 한 덩어리만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프로파일을 하나의 프로파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 여러 프로파일 지정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리고 경계를 선택을 하는데요. 이때 이런 옵션을 쓸 수도 있겠죠. 사각형 HV 하면은 이 형태가 사각형이니까 코너. 자, 끝난 게 아닙니다. 연속으로 자, 사각 HV 한 번 더, 코너. 한 번 더 사각 HV, 코너. 완료되면 우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요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프로파일을 한꺼번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파일을 이름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P01로 지정하겠습니다. 파티션 벽에 01번 나의 다른 애 지정을 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리고 하나 더 생성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프로파일 사각형 HV 코너 찍고요. 우클릭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지정, 한 번 더 지정. 첫 번째 프로파일을 한번 인식을 시켜줘야 되네요. 자, 우클릭. 그러면은 자, 이렇게 프로파일 여러 개를 등록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P02번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나의 다른 애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파일들은 어디에 있냐면 프로파일에 나의 다른 애 저장을 했죠.
P01과 P02가 있습니다. P01은 이제 두께를 약간 남길 프로파일, 니치 프로파일이고, P02는 완전 계급으로 표현할 프로파일입니다. 자, 니치를 삽입을 해볼까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자, 벽면, 오목면 생성해서 하나를 일단 배치를 해주고요. 자, 미리 보기에 보면은 여기에 니치가 생성이 됐는데 이렇게 오목면으로 보이질 않죠. 자, 이거 왜 그러냐면 니치를 선택을 하시고, 자, 벽에 자리를 만드십시오. 이 옵션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자, 크기를 조정을 하기 전에 이 프로파일을 아예 바로 적용을 시켜 주겠습니다. 프로파일 단면도에서 직사각형 프로파일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프로파일 선택해 줍니다. 방금 등록했던 나의 다른 애에 들어가 있는 P01번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원래 프로파일의 크기에 따라서 적용이 돼서 나타날 겁니다. 확인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데 기본 높이 등에 대한 조정은 있어야겠죠. 위치랑. 지금 이 프레임을 저는 각각 150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니치를 선택을 하고 여기 이쪽 모서리에서부터의 거리를 150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닥면에서의 이 높이도 150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기본 높이가 150이 되도록 다시 한번 편집을 해줍니다. 그리고 깊이를 뭐 조금 조정하고 싶다면 한 100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해볼까요? 자,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니치를 선택을 해서 재질은 변경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재질을 예를 들어서 비치로, 그리고 이 두께 방향도 동일한 재질을 선택하면 같은 재질로 지정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오목면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이 계급으로 뚫리는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목면 생성해서 일단 조그만 니치가 배치가 되도록 지정을 한 다음에 이 니치를 삽입이 되는 벽에 자리를 만드십시오 옵션을 체크하시고 프로파일을 아까 P02번으로 등록한 계고부 프로파일을 지정을 해줍니다. 계고부로 뚫릴 부분 P02 확인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 위치가 또 변경이 돼야 됩니다. 시작 위치가 계고부로 뚫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왼쪽 모서리에서 150만큼 이동이 되면 될 겁니다. 150. 자, 그리고요. 바닥에서부터는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뚫리는 형상이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는 높이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깊이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위에 있는 니치를 선택을 하고요. 깊이는 지금 50대 있는데 이거를 벽과 동일한 깊이인 300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급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자, 이 계급으로 표현이 됐을 때 이 벽에 재질은 남아 있습니다. 여기 니치의 옆면에 대한 재질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질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설정을 변경을 해줍니다. 재질에서 동일한 재질 해도 되겠죠. 위치로 확인.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고부 부분도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여기에 이제 유리를 넣는다던가, 요 사이에 유리를 넣는다던가, 그 레티스 파티션을 삽입을 한다던가, 이런 작업은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거나 이제 오목면과 구멍이 뚫리는 부분에 대해서 니치를 활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텐데, 여기에서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은 선택이 힘들다는 거. 각각 선택했을 때 니치가 어떤 니치가 선택이 됐는지 3D에서 일단 표시가 되지 않고요. 3D에서 따로 선택을 하기가 힘듭니다. 걸리는 게 벽밖에 없죠. 벽이 지금 하나의 겹쳐진 객체 중에 벽으로만, 니치도 그냥 다만 벽의 일부로 벽으로만 선택이 된다는 것 뿐인데, 그렇게 되면은 추후에 편집이 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선택에 대해서 불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형상이 좀 이제 뭐 이 중간 기둥이 조금 이동이 된다던가 이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프로파일을 편집을 해줘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된다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냥 기둥과 벽을 활용을 하시는 방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인면을 그려놓은 이 부분을 보시면요. 세로 부재는 기둥으로, 가로 부재는 보로 표현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얇은
레티스 파티션이나 유리판 이런 부분 표현들은 벽을 이용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기둥과 보와 벽을 활용을 해서 이런 파티션 벽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빌딩 메뉴에서 기둥과 보의 속성에서 프로파일을 먼저 정의를 합니다. 프로파일을 지금 300, 300으로 되어 있는데요. 너비는 150, 높이는 20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질을 동일한 재질을 체크를 하고 콘크리트 말고 뭐 비치 재질, 나무 재질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벽에 삽입하십시오. 이 옵션은 끄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벽하고 붙어서 이제 배치가 되면은 이 기둥이 벽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은 끄도록 하고요. 나머지 옵션은 그대로 두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도 마찬가지로 속성에서 프로파일을 크기를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질도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자, 확인하고요. 자, 기둥을 일단 배치를 하겠습니다. 기둥. 자, 이 위에다 바로 한번 배치해보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 레이아웃을 좀 옮길까요? 자, 이 레이아웃을 조금 옮겨주겠습니다. 옆에. 자, 그리고 이 부분, 맨 윗부분에 이제 보부터 설정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기준점을 이쪽으로 다시 찍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끊어주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저는 따로따로 이제 끝난다고 끊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분할이 생겨버렸네요. 그죠? 3D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분할이 생겨버렸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되돌리기 하고요. 보의 옵션 중에 보시면은, 자, 기둥 중력점에서 자르기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꺼주세요. 중력점이 아니라 중심점인데, 이제 보가 지나갈 때 중간에 기둥을 만나게 되면은 그 기둥의 중심점으로부터 보를 분절을 한다는 옵션입니다. 그 옵션은 꺼주고 다시 한번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이만큼. 자, 배치를 해줬습니다. 지금 배치한 거는 선택을 해서요. 3D에서 선택하겠습니다. 추가 선택 Shift 누르고 이동. 자, 그런데 이렇게 이동하면 안 되겠죠. 이게 이동을 할 때 축 방향의 화살표를 누르세요. 우리는 위아래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 Z축 파란색 화살표를 한번 누르면 이 화살표에서 이동에 대한 마커들이 나타납니다. 이동, 기준으로부터 이동. Z축으로 여기부터 아래로만 움직입니다. 끝점으로 일단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높이가 낮아야겠죠. 자, 이거를 이렇게 3D에서 뭐 하면은 뭐 간단한 거니까 할 수 있긴 하지만 인면을 한번 열어놓고 해볼까요? 한쪽 인면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 정면에서 이렇게 인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인면도 선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3D예요. 3D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제 이동 가능합니다. 인면에서 복제 이동 해서 그대로 아래쪽으로 내리겠습니다. 지금 3D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타난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높이를 이제 측정해 주기 위해서 이 지금 벡터 모드이기 때문에 이 드래프팅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간격 띄우기 해서 지금 이 간격이 얼만큼이죠? 350이네요. 350만큼 여기서도 간격 띄우기를 인면에서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간격 띄우기 350. 땡땡으로부터 이동. 그쵸? 그쵸? 그리고 이 높이는 길이 변경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3D에서 자, 다음으로 넘겨보면 지금 빔 중에서 이 중간에 걸쳐져 있는 거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유사 개체 생성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유사 개체 생성하면 이것과 같은 높이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동하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복제 이동을 하는데 이 거리만큼 이동을 해볼까요? 자, 거리는 간격 띄우기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850만큼 내려오면 되겠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간격 띄우기 850 그리고 복제 이동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마커에서는 기준으로부터 이동이 없으니까요. 이때 플로팅 마커 여기에서 기준으로부터 복제물 이동해서 복제물을 하나 이동을 해줍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길이 변경. 자, 유사계체 생성은 2D에서 해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게 뭔지 넘겨보죠. 유사계체 생성해서 하나 더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바닥 부분은 이거를 이제 마저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 이렇게 선이 끊겨 있는 모습은 3D 갱신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나타나게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면과 3D 창, 평면 창에서 화면을 보면서 선은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3D에서 보이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기둥으로 뼈대를 세웠습니다. 뼈대를 세운 후에 자, 요런 이제 얇은 들어가 있는 벽이라던가 요런 파티션 벽 요런 부분을 벽으로 저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인면은 일단 좀 닫고요. 자, 요 사이에 파티션 벽들은 벽체를 이용을 해서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벽체를 배치를 하기 전에 벽체의 세트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벽에서 속성. 자, 지금 30짜리, 300짜리 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두께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두께는 한 40 정도로 조정을 하고요. 높이 정보는 그냥 두겠습니다. 그리고 벽 적층 부분에서 해치는 없는 걸로 표현을 하고요. 재질은 나무 재질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재질로 해볼까요? 자, 그리고요. 내부 외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 나무 재질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새로운 벽으로 하나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월 4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생성이 됐고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을 이제 그리는데요. 평면에서 일단 그립니다. 벽이 생성될 위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자, 그린 후에 선이 너무 두껍네요. 자,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벽에서 속성 여기에서 0.3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 세트를 조정을 할 때는 다시 속성창에 들어와서 두께를 조정을 하고요. 0.01만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덮어쓰기가 됩니다. 확인하고요. 벽에서 벽 그리고 평면에서 다시 그려줍니다. 자, 그럼 3D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 높이만큼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지정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벽은 이제 편리한 부분이 길이를 조정한다던가 높이를 조정하는 이 3D 마커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일단은 하단 부분에 이 시작 높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자, 높이 변경으로 150 부분에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위쪽도 마찬가지로 높이 변경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이 3D에서 이제 이렇게 편집하기가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유사 개체 생성해서 옆에 끝점에서 끝점까지. 자, 그리고 이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윗부분은 복사를 해주면 되겠네요. 기준으로부터 복제 이동. 끝점에서 끝점까지. 자, 높이는 조금 조정을 해줘야겠네요. 자, 하나씩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 선택하고 높이 변경 50 선택하고 마커가 다시 나타나야겠죠. 선택하고 높이 변경. 자, 그 다음
복제 이동을 하나 더 해주겠습니다. 기준으로부터 복제물 이동. 높이 값을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기본 높이 값. 자, 선택했더니 애매한 숫자가 나오네요. 이 값이겠죠? 자, 그리고 높이 변경. 높이 변경할 때도 값을 입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500. 그리고 길이 방향으로도 길이 변경. 유사 개체 생성 하면 더 편하겠네요. 그래서 이 윗부분. 자,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뭐 뚫릴 부분이니까 이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벽들은 살짝 이동을 좀 이제 해주겠습니다. 기준으로부터 이동해서 이 중간 위치까지 이렇게 안으로 밀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해야 될 게 이 각각의 유리 재질을 지정을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유리 파티션이 될 텐데요. 재질 변경은 이걸 선택을 하고 벽에서 속성에 들어가서 이 재질에 대해서 눌러서 바꿔줄 수도 있지만 좀 빠르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센터에서 재질, 유리 재질 있죠.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유리 재질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 개체 위 텍스처 변경을 이렇게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리 벽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문의해 주셨던 이런 레티스 파티션 같은 부분은 요것도 이제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활용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스케치업에서 그 재질을 따로 저장을 했는데요.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스케치업에서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서 이 재질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디자인 센터에 바로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나의 다른 애 지정을 하겠습니다. 확인. 재질에 나의 다른 애. 자, 이렇게 알파 채널 가지고 있는 PNG 맵 가지고 오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 개체 위 텍스처 변경.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손쉽게 표현이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 있죠. 여기 보면 뭐 한우 사골로 구워낸 진국곰탕입니다. 그리고 뭐 메뉴판 같아요. 이런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판넬 위에 한 번 더 표현을 해주고 싶다면, 자, 재질로 그냥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저희 그 카펜터 A 로고를 재질로 일단은 등록을 하겠습니다. 메뉴판이라면 메뉴판 이미지가 있을 거죠. 광고 문구라면은 그 광고 문구 이미지를 활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나의 다른 애 배치를 하고요. 재질을 보시면은 나의 다른 애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이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메뉴에 단일 개체의 벽면의 그림이 있습니다. 벽면의 그림 일단은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속성에 들어가서 자, 프레임을 끕니다. 끄고요. 그리고 속성에서 이미지를 우리가 방금 가지고 온 메뉴판이라면 메뉴판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아니요, 이전 설정 크기는 뭐 따를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밑에 이런 옵션이 있어요. 페스타투. 자, 이런 옵션이 있는데 이거를 사용을 해지를 합니다. 확인. 자, 이 페스타투 옵션은 그 알파 채널인 이미지인 경우에는 이 알파 채널을 사용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메뉴를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벽면의 그림을 이용을 해서 데칼 표현 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옮기고 싶다면은 3D에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자유롭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니치를 활용하는 부분보다는 기둥과 보 그리고 벽을 활용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위치 조정 마커나 크기 조정 마커를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추후에 조금 사이즈가 변경이 되었을 때, 그럴 때도 표현하기가 훨씬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프로젝트에서 전체 인면을 뽑는 것 말고 우리가 이렇게 생성을 해놓은 이런 파티션 벽이 있다면은 문서화 부분에서 벽 인면 드로잉, 자 2D에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문서화 부분에서 벽 인면 드로잉, 그리고 벽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 보여지는 영역의 너비, 우클릭, 배치 해서 선 형태로 인면을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해서 인면 이미지 같은 영역을 간격 띄우기를 통해서 영역을 다시 한번 지정을 해주시고요. 확인, 그리고 배치. 살짝 여기는 갭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 이미지상에 여기에 마커가 생성이 되거든요. 기준으로부터 이동해서 여기 정점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은 요 인면에 대한 요 이미지 부분도 빠르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의 주신 파티션 벽을 표현하는 방법, 요 내부에 요소를 추가해서 표시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